자, 부하성비의 정의를 다시 할게요, 여러분. 강의가 끊어졌네요. 네. 자, 부하성비는 어떻게 돼요? 가로 변형 있죠. 가로 변형에 대한 세로 변형의 비를 우리 부하송이라는 선배가 이렇게 식으로 이제 나타낸 거죠.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길이 방향으로 데이터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데이터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 세로 방향, X축으로 늘어났으면 Y축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DF만큼 줄어들었죠. 이렇게 하중이 가해졌을 때, 힘이 가해졌을 때 줄어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B가 보니까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마다 이제 특성이 있다는 거죠. 요 B가. 이걸 이제 부하송 선배가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로 방향은 지금 D 두께로 나타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께에다가 이제 변화된 줄어든 두께죠. 줄어든 두께에다가 이제 원래 두께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가로 변형류 같은 경우는 롱으로 지금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미의 축 방향이라고 이제 액슈얼에서 이제 A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축 방향, 가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X방향, Y방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는 A분의 데이터 처음 길이를 가지고 늘어난 길이를 나눠준 거죠. 그러면 누라고 있습니다. 보아송비는 여기 놔뒀죠, 여러분. 누입니다. 누는 마이너스 가로 방향분의 세로 방향. 네. 는 마이너스 입실론 A 입실론 T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는 기호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나타나면 계산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고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초기에 그냥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놔 줬습니다. 네. 그래서 부하성비의 범위는 대부분 금속 재료. 자, 부하성비는 0보다는 커야 되고 0.5보다는 작게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누라고 했죠. 부하성비는.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 재료는 부하성비 누는 0.25에서 0.35 요 레인지 범위 안에 있습니다. 고무는 0.5에 건접되어 있고 콘크리트는 0.1에서 0.2 이렇게 있습니다. 코르크는 거의 0의 건사치가 있습니다. 인장이나 압축에서 똑같다고 이제 취급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재료할 때 등방성 재료를 다룬다고 했죠, 여러분. 이방성 재료는 여러분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지 않아서 등방성이 뭐였죠? 가로나 세로나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자, H축 가중하에서 최적 변화를 봅시다. 자, 최적의 변화. 자, 응력이 가해졌죠? X축으로 가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Y축으로는 줄어들게 되고 X축으로는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됐죠? 이거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게 우리가 보아송 비뉴라고 얘기를 했죠. 식으로 환산하면 입실론 X는 변형률 X는 X축 방향 변형률은 A분의 DX였죠. A분의 DX는 데이터 X는 입실론 X A였죠. 입실론 Y는 B분의 데이터 Y. 데이터 Y는 입실론 YB 이렇게 보겠죠. 자, 또 나면 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입실론 X는 DX분의 D 데이터 X 되겠죠. 네, 그것은 D 데이터 X는 입실론 X DX 될 거예요. 자, 입실론 Y는 DY분의 D 데이터 Y는 D 데이터 Y는 입실론 Y DY가 되겠죠. 자, 최적 변화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니까 요만큼 늘어났죠. 초기고 늘어나고 이제 수축한 이런 모양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뉴를 보면 누는 마이너스 입실론 x분의 입실론 y는 마이너스 입실론 x분의 입실론 z가 되겠죠. 자, 입실론 y하고 입실론 z는 같아요.
같아요. 최적이니까 우리가 2D 아니고 3D니까 자 입실론 y하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하고 z축으로 줄어드는 거는 같다고 지금 봅니다. 는 마이너스 뉴 입실론 x 프라임. 그래서 입실론 y는 입실론 z는 같아요. 같다고 했죠. 마이너스 뉴 입실론 x는 마이너스 뉴 2분의 시그마 x 탄성계수에다가 응력 x축 응력에다가 이제 탄성 보아송비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초기 요소 최적은 dx, dy, dz죠. dx, dy, dz 가로 세로 폭을 곱해주면 나오죠. 최적. 그래서 v 오리지널이라고 했습니다. v 오리지널은 얘들을 곱해준 거고 최종 요소 최적은 프라임을 붙였어요. 프라임. 그래서 v는 얘는 이제 최종은 dx 프라임, dy 프라임, dz 프라임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dx 프라임은 dx 플러스 입실론 x dx니까 1 플러스 입실론 x dx. dy 프라임은 같죠? 쭉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고 dz 프라임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v 최종 요소 최적은 이렇게 했죠? 식으로 내면 1 플러스 입실론 x, 1 플러스 입실론 r, 1 플러스 입실론 z 여기였죠? 그래서 이걸 환산해서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복잡하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변형률은 미소 단위라고 했죠. 미소는 뭐였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처럼 작은 걸 다룬다고 했죠. 마이크로. 맞죠?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죠. 0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식을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a 플러스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 dx, dy, dz입니다. 그래서 최종 요소 최적, 초기 요소 최적 v0는 dx, dy, dz였죠. x, y, z를 곱해준 거였죠. 입실론 y는 입실론 z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뉴 입실론 x는 마이너스 뉴 2분의 시그마 x였죠. 그래서 v 최종 요소 최적은 초기 요소 최적 VO 1 플러스 입실론 x 마이너스 2 뉴 입실론 x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V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V0는 여기였죠. 네, 그래서 최적 변화를 다시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데이터 V죠. 최적 변화는 데이터 V는 VF-V0 네, 바뀐 최적에다가 초기 최적을 빼주면 되죠. 는 VO 입실론 X 1-2 뉴죠. 단위 최적당 평창 부피 변화를 보면 자 소문자 2로 표현했습니다. 소문자 2는 VO분의 데이터 V로 하면 되죠. 는 1-2 뉴 입실론 X였죠. 는 2분의 1-2 뉴에다가 시그마 X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보니까 시그마 X는 0보다 커요. 맞죠? 네, 0보다 크고 자 E는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누는 0.5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 이렇게 초기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H축 아중하에서 최적 변화를 볼게요. 너비가 A고 깊이가 H예요. 너비가 A, 깊이가 H, 길이가 L이죠. 네, 사각형 블록 각판이 있어요. 이렇게 하중은 얼마라고 했어요? 뒤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볼게요. 하중 P는 10.5 곱하기 10의 3승 파운드예요. 파운드. 이때 블록을 측정한 길이 데이터 X가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인치만큼 늘었어요. 데이터 X면 요렇죠. 여기 늘었고 너비 데이터 Z는 줄었대요. 0.1에서 10의 마이너스 1인치만큼 줄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Z랑 Y는 같다고 했죠. 만큼 늘었고 여기 초기 지수 A는
1인치, B는 2분의 1인치, L은 4인치네요. 그럼 여기서 구할 게 우리의 재료의 탄성 계수와 보아송-B 그리고 블록의 최적 변화를 구하면 돼요. 자, 탄성 계수와나 보아송-B 최적 변화를 구해 봅시다. 자, 앞에 한 걸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P는 이렇게 이제 힘이 가해진다고 했고, 데이터 X, 데이터 Z는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A는 사이즈는 요렇다고 했고, 그러면 단면적은 1 곱하기 2분의 1는 0.5인치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그마 X는 응력은 단면적당 하중이었죠. 그러면 0.5인치에다가 10.5 곱하기 10의 3승 파운드를 나눠주면 21 곱하기 10의 3 psi 20 그러면 10의 3승이니까 22 ksi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변형률 입실론 x를 구해 봅시다. 1분의 데이터 x를 하면 되죠. 그럼 4인치 분의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치 하면 돼요. 그럼 700 마이크로가 나오죠. 탄성 계수 E는 입실론 x분의 시그마 x 하면 되죠. x축 변형률을 x 응력으로 나눠주면 되죠. 는 7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21 곱하기 10의 3 psi니까 30 곱하기 10의 6승 psi가 되겠죠. 이제 입실론 z를 봅시다. 입실론 z는 마이너스 a분의 dz니까 마이너스 1인치 분의 0.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인치를 하면 마이너스 210 마이크로가 나오죠. 자, 입실론 y를 봅시다. 입실론 y는 입실론 z는 데이터 y가 되겠죠. 는 마이너스 210 10의 마이너스 6승 0.5 곱하면 되죠. 0.5 곱하면 됩니다. 는 마이너스 0.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인치니까 수축이죠. 수축. 그래서 누는 보아송-B 누는 마이너스 입실론 x분의 입실론 y라고 했잖아요. x축 변형률 분의 y축 변형률이었죠. 는 700 마이크로 분의 210 마이크로니까 0.3 맞죠? U는 보아송-B는 0보다 크고 0.5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자, 블록의 최적 변화 E 봅시다. E는 1-2 EX 시그마 X였죠. 입실론 X였죠. 는 1-2 곱하기 0.3 7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0.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겠죠. V는 최종 최적은 소문자 2분의 처음 최적을 곱해주면 되죠. V요. 난 0.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 하니까 0.56 곱하기 10의 3승 인치 세제곱이 나오죠. 자, 예제 2번도 볼게요. 자, 10 곱하기 10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ABCD 하중을 받기 전에 부제 그렸어요. 하중을 가한 후 정사각형은 그림과 같이 마른 목걸로 변화됐어요. 탄성 계수와 부하송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0, 10이 했죠. 10, 10. 그 피타고라스 정리로 우리 요 값을 이제 보면 되겠죠. 요렇게 잘라서 보면 되니까 10, 10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보면 되겠죠. 자, 85메가파스칼, 85메가파스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는 AC가 되겠죠. Y는 BD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LAC는 LBD와 같다면 자, AC, BD 같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씌워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제곱하고 그럼 14.14가 나왔어요. 그럼 14.14인데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줄어들었고 여기는 이제 늘어난 게 됐네요. 그래서 입실론 x는 LAC, 데이터 LAC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바뀐 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면 되죠. 바뀐 값을 처음 값으로 빼주면 되고 나눠주면 되죠. 처음 값을. 그러면 마이너스 2122 마이크로가 나오고 입실론 y는 마찬가지로 LBD에다가 데이터 LBD를 해주면 처음 값 나중 값이죠. 는 707 마이크로가 나오죠.
자, 이걸 이제 탄성계수 볼게요. 탄성계수 E는 입실론 X분의 시그마 X였죠. 시그마 X. 응력 X였죠. 는 마이너스 2122,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 얘는 또 마이너스 85, 10의 6승 파스칼 하게 되면 40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은 40 기가 파스칼이 되겠죠. 그러니까 뉴 포화송비를 구하면 포화송비는 마이너스 입실론 X분의 입실론 Y였죠. 입실론 X는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2122 마이크로 분의 707 마이크로는 0.33. 자, 0보다 크고 0.5보다 작은 포화송비 우리 조건에 얘도 부합하네요. 자, 예제 2번을 봅시다. 직경 D는 1인치인 원형병의 축방향 인장 아중 P를 받고 있죠. 축방향. 직경의 수측력이 데이터 D예요. 데이터 D. 데이터 D는 마이너스 0.50의 3승 인치일 때 최대 가능한 수축량을 알려줬죠. 힘 P를 계산하라고 나왔어요. 탄성계수는 29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고 누는 3분의 1이다. 0.333 뭐 이렇게 좀 나오겠네요. 누는. 자, 그럼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P는 시그마 X에다가 A 단면적이죠. 단면적은 어때요? 이게 직경이었으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하면 구하죠. 시그마 X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응력 X는 탄성계수분의 변형률을 곱해주면 됐죠. 2에서 입실론 X. 식정리 여러분 잘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실론 Y는 D분의 데이터 D죠. D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X축 변형률분의 Y축 변형률이었죠. 됐죠? 그래서 X축 변형률은 마이너스 뉴분의 Y축 변형률이었죠. 그렇죠? 는 뉴 D분의 데이터 D였죠. 마이너스. 그래서 하중 P는 시그마 XA였으니까 또 이거는 마이너스 뉴 D분의 이 데이터 D를 직경으로 4분의 파이 D 곱해주면 되죠. 맞죠? 여기 X에다가 단면적이니까 는 마이너스 4누 분의 파이 D 분의 파이 D E가 되겠죠. 네, 이걸 이제 식에 대입하면 여러분 나오겠죠. P는 이렇게 됐으니까 식에 대입을 값이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 34.16 곱하기 10의 3승 파운드가 나오죠. 10의 3승이니까 KIPS로 바꾸면 됩니다. 자, 학습 정리를 할게요. 자, 인장은 인장응력, 수직응력은 2분의 입실륜 변형률 하면 되죠. 그렇죠? 후쿠오카 법칙 인장은 전단은 타우는 G분의 감마였죠. 또는 타우는 G분의 뮤분의 감마였습니다. 맞죠? 자, 부하송비는 자, X축 변형률 분의 Y축 변형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겠죠.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입실론 X축 여기는 A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는 입실론 Y축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뉴 왜 횡방향 종방향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도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줬죠. 마이너스 자 뉴는 뭐예요? 뉴 길이 방향 변형률, X축 변형률, Y축 변형률의 비를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근데 나중에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여러분 계산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계산을 용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부하송비의 범위는 뉴는 0보다는 크고 0.5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대부분 금속 재료는 여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인장 시험, 압축 시험 이런 시험에 대해서 우리 값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비를 계산해서. 그래서 고무는 0.5에 근접됐고 콘크리트는 0.1에서 0.2, 코르크는 0에 근사합니다. 그래서 인장이나 압축에서 똑같다고 취급한다고 했죠. 왜 등방성 재료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등방성 재료에 대한 것 X나 Y나 이 방향으로 늘어가는 B가 이제 같은 일정한 걸 등방성 재료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방성 재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초코칩처럼 뭐 이런 게 박혀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쪽 부분에 이제 이 현상들이 다르게 나타나면 계산하기가 저희가 어렵죠. 까다롭죠. 그래서 등방성 재료로 합니다. 자, 이 축 하중하에서 최적 변화 단위 최적당 부피 변화는 우리가 소문자 2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VO 오리지널 처음 최적에다가 데이터 V 바뀐 최적을 나눠주면 되죠. 는 1-2누분의 입실론 x를 곱해주면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또 식으로 환산하면 2분의 1-2누에다가 시그마 x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후쿠의 법칙 중 여러분 인장이란 좀 풀어서 써보세요. 여러분 말로 후쿠의 법칙 중 전단이란 부하성 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설명하고. 자, 4번은 일축 하중하에서 최적 변화를 나타내는 걸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시고 복습하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봬요.